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나라에서 2013년 3월 SBS 스페셜 끼니반란에서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어요. 6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며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주제로 방송, 책,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체지방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사례가 무수히 쏟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간헐적 단식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과식, 폭식을 경험하고 심지어 식이장애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연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으로 몇 편에 걸쳐 간헐적 단식의 제대로 된 개념과 이해, 효능, 장점과 단점, 종류와 방법,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의 올바른 이해와 효능,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 다뤄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보다는 얼마 동안 먹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분별하게 먹는 습관을 내려놓고 간헐적으로 단식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단식을 유지하는 시간이나 횟수에 따라 16대 8, 18대 6, 20대 4, 5대 2 방식 등 다양한 간헐적 단식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6대 8 방식은 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8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얼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참 간단하고 획기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돼요. 최근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부분 뭔가를 복용하면 살 빠진다는 얘기 투성이잖아요. 식욕을 억제해준다거나 지방을 연소시켜준다는 제품이나 음식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비만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그에 따라 다이어트 산업도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요를 겪음으로써 비만 인구는 또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 구조예요. 왜 그럴까요? 복용하는 다이어트 제품들은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다이어트 제품들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업의 제1의 목표는 이윤 창출일까요? 소비자들의 건강일까요? 그렇게 살을 쉽게 빼주는 약이 있다면 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비만과 다이어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다시 간헐적 단식으로 돌아가서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방식인데 뭔가를 준비해서 챙겨 먹거나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지만 않으면 된다니 정말 쉽고 심플하지 않나요?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시간도 벌 수 있고 살도 빼고 건강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안 먹는 방법이 지독하게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간헐적 단식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다뤄볼 건데 그 이전에 간헐적 단식의 효능에 대해 들어보신 뒤 간헐적 단식을 할지 말지 생각해보세요. 간헐적 단식을 꼭 해야 할까요?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며칠 동안 단식을 하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하루 몇 시간만 공복을 유지하면 된다니 단식에 비해 훨씬 쉽지 않나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만으로도 단식의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이죠. 단식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슐린 민감성 향상으로 각종 질병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고 체지방이 감소된다고 해요. 더불어 항산화 효과와 세포 내 염증이 감소되니 건강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의 핵심 효과는 바로 세포 자멸과 자가포식에 의한 자정 효과인데요. 네, 세포 자멸과 자가포식이요.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해주세요. 세포 자멸이 뭐냐고요? 바로 세포 자살을 말해요. 성인 기준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전체 세포 수는 약 60조 개나 된다고 해요. 그 많은 세포들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재생되고 교체되고요. 예정 세포사라고도 알려진 세포 자멸 과정에서는 특정 연령에 이르면 세포가 자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해요. 뭔가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포 자살은 인체의 건강에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세포가 자살하는 이유는 자기희생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세포가 심각하게 훼손돼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체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세포 자살이 일어난다고 해요. 또한 일부 세포들은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으로 고장난 세포들을 분해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가포식이란 그리스어의 자기와 먹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문자 그대로 자신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세포 내부의 물질이 세포 스스로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먹는다니 세포 자살보다 더 끔찍한 얘기 같죠? 그런데 들어보시면 엄청 똑똑하고 효율적인 과정이에요.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 노폐물이나 변성되어 기능이 저하된 물질을 스스로 제거해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해요. 즉, 세포 안에서 이뤄지는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세포 자멸의 과정으로 불필요한 세포들이 폐기되고 자가포식을 통해 고장난 세포는 재활용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래된 세포에 독소가 쌓여 노화, 암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섭취하면 자가포식이 억제된다고 해요. 단식을 할 때 인체가 스스로의 몸을 체크하면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등의 청소를 하고 손상된 부분은 복구하는 등 스스로를 치유해요. 즉, 이런 과정이 원활하면 우리 몸은 건강한 세포들로 가득 차고 면역력이 높은 신체로 거듭나며 노화가 늦춰지는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단식의 부가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인체의 신비가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먹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를요. 정리하자면 간헐적 단식의 개념은 얼마간 마음껏 먹는다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해 체지방이 빠지고 각종 질병이 개선되고 예방되며 세포의 자살과 자가포식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었어요. 즉, 불필요한 세포가 청소되고 망가진 세포가 복구되는 마법이 시작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살도 빼고 건강한 이점을 누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간헐적 단식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간헐적 단식의 성공을 높이는 효율적인 지침에 대해 다뤄볼게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성공담과 실패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건강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당신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